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요, 아이 키우기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이 제목으로 올리면 글쎄요, 전국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 키우기가 참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제 자신의 의식 수준이 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이를 사랑할 때와 교육할 때 그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란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는 존재죠. 그래서 부모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교육을 하고 교육에 사랑을 덧붙여서 이제 교육을 한다. 그런데 그 경계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호한 경계 속에서 아이들이 사랑과 교육을 받다 보면 아이 스스로도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제대로 사랑을 받았나? 나는 제대로 교육을 받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인제 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인제 벼랑 끝까지 가게 되면 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생각 끝에 부모들을 마음속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 걸 저는 부모의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주는 그 제대로 된 사랑과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제 저는 주장하는 거죠. 이런 걸 모르게 되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저서를 쓴 스카페기란 그 박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아이를 죽일 수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두 가지 종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두 가지 종류는요. 하나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요. 그 말 그 자체로 조건이 개입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거를 저는 불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혈관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 피가 잘 안 통하죠. 피가 잘 안 통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주는 사랑에 그 조건이라는 불순물이 끼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피가 잘 안 통하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그 혈관이 막히는, 예,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부모가 주는 사랑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 아이들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느라 자기의 온 인생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적인 사랑은요. 어떤 거냐 하면 부모의 욕구에 충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사랑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모의 그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 자기의 욕구 욕구를 그 다시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저항을 한다고 인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인제 결과를 낳게 되고, 또 아이의 잠재 능력을 무시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자신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진로를 어 헤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제 부모가 아이의 그 잠재 능력을 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주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사랑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교육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아이의 욕구와 잠재 능력에 귀를 기울여서 아이를 돕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를 위한 것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모가 가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어머님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 드리고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머님들이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젠가요?" 제가 인제 여쭤봐요. 그러면 인제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인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부분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남편이 청소해 줄 때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느끼신대요. 그리고 생일날에 뭐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 줬어요. 이럴 때 또 사랑을 느끼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월급을 갖다 줄 때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낀다고 해서 한참 그 강의 중에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들과. 예. 그런데 어머님들 이렇게 어머님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느끼는 그 남편에게서요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가진 시간을 줄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 왜 남편에게 사랑받는 받을 때를 제가 물어보냐면요. 저도 인제 강의 중에서 맞벌이 자녀와 관련된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공감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 남편과의 질문에서는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월급을 가져다 주는 줄 때 그러니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월급이라는 것이 남편이 한 달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맞바꿔 오는 게 월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건 개념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제 저는 인제 부모 교육을 할 때 어머님들한테 이런 당부를 해요. 부모 교육 배우러 오실 때 꼭 아이들에게 어 엄마가 오늘 가서 부모 교육 배우고 올 거야." 이 말을 꼭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아 엄마가 집을 비우는 이 한두 시간이 집은 비우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인제 아이들은 한껏 기대를 하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부모 교육을 받고 오늘 오면 우리 엄마가 달라졌을 거야.' 그러면서 달라진 엄마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뭘 하냐면요. '우리 엄마가 진짜 달라졌나?' 하고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날에 부모 교육 갔다 온 날에는 아이들이 이런 주문을 해요. 예를 들면 잡채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을 엄마 아이에게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이전과는 달라졌을 거고 어 이런 음식도 나에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인제 묻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이런 제안을 그러니깐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인제 강의 중에 여쭤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많은 엄마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공통점 되는 답변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 바로는 안 해 주시고 "이따가 우리 아빠 저녁에 오시면 함께 해 먹자." 이렇게 하신다는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는 "누구야 요번 주말에 할머니 생신이시잖아. 우리 그때 해 먹자." 이런 어머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어머니 극히 드물긴 하지만 방금 바로 해 주신다는 어머님도 계셨어요. 그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 어떤 엄마의 자녀가 가장 엄마의 사랑을 느낄까요? 그렇죠. 바로 해 준다는 그 엄마의 자녀가 엄마의 사랑을 가장 느끼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따 아빠 오면 해 먹자." 아니면 "이번 주 말에 할머니 생신에 그때 해 먹자."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 엄마 나 싫어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어머니는 인제 발끈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나 이 낮범은 해 준다는데 내가 왜 "너는 왜 나를 싫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인제 아이들하고 언쟁이 붙죠. 그런데 어머님들 나중에 해 주겠다는 메시지는요 아이들에게 "지금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 줄 수 없어. 그런데 아빠나 할머니 생신 때 식구들이 여러 명 모였을 때 그때는 내가 잡채를 해줄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시간을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여러 명이 모였을 때 n분의 1로 너에게 시간을 줬어. 이런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바로 정확하게 "엄마는 나 싫어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예. 어머님들이 인제 대부분의 또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그 "무관심이요." 또는 "미움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똘똘한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봤어요. "선생님 시간을 주는 게 사랑이니까 시간을 안 주는 게 반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맞아요. 시간을 안 주는 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안 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게으름이라고 해요. 제가 저는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이제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몸이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고 정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스카펫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고 한의원에서 일 주일간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정말 아팠던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그 물리치료를 받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뭐냐 면 스카펫 박사가 "사랑은 시간을 주는 거다. 사랑을 안 주는 건 게으름이다." 이 말에 제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저의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아 이것이 내가 내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완전히 근육이 확 뭉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 주일간을 제가 한의원을 다니면서 그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정말 몇 가지 "얘기를 해 봐라. 당신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그 문구." 그랬을 때 저는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이며 사랑을 안 주는 건 게으름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어머님들도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게으름을 피운 적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인간이니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사랑을 안 주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이 키우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주제로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내 아이가 어렸을 때 참 키우기 어려웠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란 사랑을 주어야 하고 교육을 주어야 할 사람인데 이 아이 키우기 어렵다는 그 이유는 지금 사랑을 주어야 할지 교육을 주어야 할 시간인지 그것이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는 사랑을 주어야 할 시간에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할 시간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밖에서 친구와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이제 물어본 결과 어머님들이 이러신다고 그래요. "친구와 사이좋게 놀아야지 친구와 싸우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과연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아이는 사랑을 느꼈을까요? 예. 사랑도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순간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랑을 줘야 할 순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줘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뀐 거죠. 아이가 감정이 지금 막 오른 상태잖아요. 친구와 싸우고 들어와서 그게 분했든지 화가 났든지 감정이 오른 그 상태에서는 교육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교육은요. 이성이 우리가 이제 인간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감정과 이성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상태는 그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화가 나거나 뭐 이렇게 아이가 뭐 이렇게 분할 때 이럴 때는 아이의 두뇌에서 이성의 영역이 좁아지고 감정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떠한 교육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머님들 그러면 이때는 교육을 할 시간일까요? 사랑을 할 시간일까요? 그렇죠. 사랑을 할 시간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아이의 뇌에서 감정이 그 많이 분포됐던 그 뇌의 영역에서 이성이 차오르고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그것이 뭐 금방 되는 아이도 있겠고 또 아니면 뭐 하루가 지나는 아이 또 일주일이 지나는 아이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누구야.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런데 그날 네가 친구랑 싸운 이유를 엄마에게 좀 말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누구는 그날 "네가 누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아이가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이가 답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에게 사랑할 시간과 그리고 교육을 할 시간 그것을 우리가 어 제대로 판단을 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사랑을 주고 교육을 주는 거 그것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이 키우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의 1편 제대로 사랑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편에서는 제대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